정의란 무엇인가? 최근에 이제 구조론 사전을 쓰고 있는데, 이 문학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정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 이 사법적 정의, 판결을 할 때 공평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은 이. 이게 정의다. 이게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정의라는 개념을 계속 무시했다는 거지. 민주정의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또 정의당도 생겼더만. 옛날부터 사람들이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정의를 이야기하면 항상 눈에는 눈, 이엔 유태인의 율법, 탈무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의를 아주 안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정의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 정의가 없는 거야. 이걸로는 정의가 안 돼. 정의는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고, 강자가 약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닌가. 겉으로만 피상적인 형평성을 강조해서 전두환 같은 인간이 정의를 하지 않는 걸 정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굉장히 쉬운 거라고. 눈에 보이는 정의를 만들므로써 진짜 정의를 왜곡하는 게 너무나 많다. 정의가 동시에 불의를 뜻하게 된 거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의라는 단어는 정의가 아니야. 정의가 아닌 걸 보통 우리는 정의라고 하고 있다. 그럼 진짜 정의는 뭐냐? 진짜 정의는 권리다. 구조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 권이라는 단어가 이게 정의라는 거지. 근데 이 단어는 이제 아직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단어고, 권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유가 나온다. 자유에서 뭐가 나오냐면 정의가 나온다. 정의에서 뭐가 나오냐면 평등이 나온다. 평등에서 뭐가 나오냐면 일단 복지가 나오는 걸로 대충 이 정도 해놓자고. 이 단어들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대충 이렇게 이제 맥락을 만들어 보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정의와 평등을 짝 지어봤는데, 이건 조금 논외고, 구조론에서 제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힘과 운동이니까, 힘하고 운동은 항상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정의와 평등은 세트다. 정의를 하면 저절로 평등해진다는 거지. 근데 평등하지 않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이걸 보는 방법 간단해. 야, 평등해. 그럼 아닌데 하면 그 정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따지고 뭐 할 거 없어. 그냥 야, 너 평등하냐고. 아닌데 정의 없어. 근데 전두환은 자기가 정의 있다고 막 우기는 거야. 29만 원밖에 없다고. 평등하잖아. 이 얼마냐? 100만. 나 29만 원밖에 없어. 우리 평등해 그런다고. 정의는 사기치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속입수고. 그래서 진짜 정의는 권이다. 이 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연에서 나온다. 권은 자연법칙이라는 거지. 권을 만들어 주는 게 뭐냐면 존엄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게시판에. 일단 노예라면 이 권리를 인정 안 해. 자유가 없는 거지. 그럼 정의도 없는 거라. 두 번째는 사회가 긴장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밀도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구성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라고. 소통의 상대로 인정받고 있는가? 일단 여기 일배충이 있다면 난 걔를 인정을 안 하거든. 너 나가 그런다고. 얘도 인정을 못 받고 있어. 내가 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다고. 말 시킨 적도 없고. 얘도 날 외면하잖아 봐. 본 적도 안 해. 얘는 존엄이 없어. 저울이는 안 돼. 존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긴장 상태가 없어. 얘 긴장 안 하고 있잖아. 긴장하고 있어야 돼.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는 안 쳐다보고 있잖아. 긴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관계의 밀도가 없다는 거지. 서로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때려도 이제는 관계 없잖아. 상관이 없다고. 이러던 저러던 상관이 없어. 첫째는 존엄이 있어야 되고, 이 존엄에 의해서 사회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것이 의사소통의 밀도라는 거지. 그래서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정의라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하는 건데, 구조론으로 말하면 질, 입자, 힘에서 판단이 일어난다고. 세 번째 판단이 일어나. 이거는 뭐냐면 판단을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저울을 만드는 과정이고, 저울이 다 만들어졌다면 이 힘에서, 정의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판단의 결과는 평등이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무조건 평등으로 판단해야 돼. 어떤 사람이 한 100을 했고, 이 사람은 한 1을 했다. 그러면 얘는 100점이고 넌 1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선생님이 공부를 잘못 가르친 거라고. 얘는 따로 불러가 100점 맞을 때까지 가르쳐. 그 다음에 시험을 쳐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시험을 쳐서 얘는 100점, 얘는 1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도 100점 될 때까지 얘는 따로 공부시켜서 둘 다 100점이 되는 상태에서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극복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사회 정의가 없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지금 이 순간 누가 제일 힘이 세냐? 강호동. 제일 보나마나 강호동이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돼. 강호동 할배될 때가 기다리는 거야. 강호동이 이제 관에 들어가기 1초 전에 팔씨름 하자. 근데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강호동하고 나하고 평등할 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하면 내가 져. 그러니까 나 안 하는 거야. 강호동, 야, 팔씨름 한번 하자. 그러면 안 해. 그러고. 좀 이따 하자. 내일 하자. 그러고. 계속 미루다가 이제 강호동 아저씨 돌아갔을 때쯤 되면, 아, 마지막에 팔씨름 한번 하고 와야지. 그러고. 그럼 내가 이겨. 정의라는 것은 결국 위험의 관리인데,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에 대한 관리의 대응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라고. 눈엔 눈, 이거는 적자적인 대응, 적응적인 대응. 지금 이 순간에 대응을 하는 거라고. 강자하고 약자하고 싸우면 지금 이 순간에 대응하면 내가 져. 강호동하고, 그때 강호동이 나를 한 대 탁 쳤다. 나도 한 방 탁 치면 걔는 안 아파. 내가 손해라고. 강호동하고 내가 평등할 때까지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 뭐냐면 장기적인 대응을 하는 거지. 눈엔 눈,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 뭐 탈무드 같은 데 나오는 얘기인데, 목수가 집을 지었는데 돌집을 지었어. 유태인이라면 돌로 된 집에 사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집 딸이 죽었다. 그럼 그 목수의 딸을 죽이는 거야. 그 돌 던져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목수한테 딸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니? 그건 모르겠어.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야. 왜냐면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쪽 집 아들 죽고 저쪽 집 아들도 죽어버리면 그건 해결이 아니지. 그럼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소를 5마리 주면 돼. 그러니까 소 5마리를 주면 그건 만족하지. 근데 이제 영국 백인들이 케냐에 와서 지배를 하는데 백인이 흑인을 죽였어. 근데 소를 안 주는 거야. 왜 소를 안 주냐? 흑인을 죽였으면 소를 줘야지. 흑인 부모들은 소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매일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데 소를 언제 줄 거냐? 끝까지 소를 못 받았어. 그 재판장은 저 백인 범인 사형 징역 5년 이렇게 딱 때리고 소를 안 주는 거야. 그럼 이게 정의냐고. 소를 줘야 정의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건 정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이쪽이 피해를 봤으면 피해를 보상을 해야지. 같이 니도 피해를 봐. 이게 공평한 거냐고. 무엇이 공평한가?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평들이 있다. 이 정의의 의미가 뭐냐? 어떤 사회의 위험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을 해서 사회의 그를 관리해 나가는 수준,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소통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라는 거지. 그것이 정의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전두환이가 말하는 정의 말고 진짜 정의가 같다는 거죠.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린이가 사고를 쳤다. 그럼 어린이를 당장 이 처벌을 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냐 이거지. 적자적인 대응은 눈에 눈, 이엔 이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어린이가 사고를 친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지 의미를 알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만 15세가 돼야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 이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응을 하는 거라고. 장기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빚이 있다. 100만 원을 빚을 못 갚았다. 그럼 이제 대학생들은 뭐 졸업할 때 2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나온다며. 그럼 그것을 한 50년 정도로 이자를 원금 상환을 늦추면 되잖아. 뭐하러 당장 갚냐고. 장기적인 대응을 하면 되잖아. 장기적으로. 한 100년 해도 괜찮고. 왜냐면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GDP가 10만 불이야. 걔들한테 좀 빌리면 되잖아. 왜? 이 당장 빌리냐? 100년 후엔 후손들한테 빌리지. 야, 후손들 너 좀 빌려줘라. 후손들 또 착하잖아. 잘 빌려준다고. 100년 후에 후손들 얼마나 착한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가난해서 좀 독이 올라 있어. 100년 후에는 다 부자이기 때문에 괜히 착하다고. 잘 빌려줘. 장기적인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지. 장기적인 대응을 왜 못하냐면 신용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럼 신용이 왜 없냐면 금융제도가 부실해서 그런 거지. 그럼 금융제도가 왜 부실하냐면 우리나라 은행이 개판이라서 그런 거지. 최근에 창조경제 한다 그러는데 창조경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창조경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빌려줄 놈이 있어. 유태인 자본, 전 세계 유태인 자본이 이스라엘에 돈을 갖다 줘. 걔들은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잘 받아가.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빌려주고 잘 받아가라는 기술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절대 돈을 안 떼요. 돈을 안 떼니까 장기적으로 빌려준다고.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그냥 친척한테 이렇게 뒤통구멍으로 빌려줘. 불법 서류 조작해가지고. 그러고 못 받아.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니까 이자를 비싸게 해. 금융이 부실한 것이고 신용제도가 없는 것이고 신용사회가 아닌 것이고 사회가 정의가 없는 거지. 결국 정의라는 것은 이 소통의 밀도를 올려서 신용사회를 만들므로써
장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을 한다는 거죠. 눈엔 눈, 이엔 이, 이건 1초 만에 대응하는 거고, 이걸 한 10년, 100년, 1000년 정도 단위로 보면 굉장히 이 장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건과 연동시켜 보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뭐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도 나왔다는데 어떤 갈림길이 있는데 핸들을 이쪽으로 꺾으면 2명이 죽고 이쪽으로 꺾으면 1명이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했거든요? 1명 죽는 걸 선택해야지 2명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 1명이 어린이라면 얘기 또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장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예를 들면 내가 핸들을 이쪽으로 꺾느냐 이쪽으로 꺾느냐는 앞에 사람이 2명이 있느냐 1명이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 이 사건이 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박근혜는 이번에 선거 부정 그거 별게 아니지. 그거 뭐 그래봤자 한 30만 표 넘어가서 한 60만 표 그거 별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승만도 별거 아니야. 3.15 부정선거 그때 이승만이 얻은 표가 얼마냐 보니까 99%였는데 너무 많다. 쪽팔려 해서 85% 깎았어. 이거는 완전히 아니잖아. 이승만이가 좀 낮춰봐. 숫자 좀 만들어봐. 하니까 85%로 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85%로 발표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이승만 입장에서는 하야할 입장이 아니라고. 왜냐면 이겼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 만약 이승만이 그때 51%로 당선됐다면 위태롭지. 박근혜는 51% 아니냐. 근데 이승만 99%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물러났잖아. 그럼 박근혜는 100%는 물러나야 된다고.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의 정의라는 것은 그 사건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나 인류 역사 한 100만 년으로 보자고. 100만 년 후에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100만 단위로 판단하자고. 장기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지. 어떤 하나의 사건을 그 사건으로 좁혀서 판단하는 게 다른 모든 사건과 연동시켜서 일괄 타결, 전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그 대응의 수준을 높여간다. 그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를 긴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들 서로 상관이 밀접한 관계로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감독이 이제 도루왕한테 그린라이트를 줘가지고 네 마음대로 도루하라 그래야지. 야, 너 내 작전 보고 해라고 내가 사인 낼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도루 못해. 어떤 판단을 할수록 더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지. 저번에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도 얘기했는데, 공산주의라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어떤 100가지를 한꺼번에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판단하고 얘도 판단하고 얘도 판단할 때 오늘은 짜장면으로 통일 딱 해버리면 한 방에 다 끝나버리잖아.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그게 공산주의야. 근데 이게 초기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어. 러시아 보면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나하나 판단하는 것보다 몰아서 한 방에 판단하면 더 효율적이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농부가 밭을 갈 때 소를 향해서 야 가 그러면 소는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이거 고민 안 한다고.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쟁기가 뒤에 있으니까. 그럼 소가 앞으로 가지. 그럼 주인님 어디로 갈까요? 이거 안 물어본다고. 밑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공산주의 식으로 위에 스탈린한테 올라가면 스탈린은 그걸 판단해야 돼. 어디로 가야지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은 짜장면을 통일 이거 딱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건데, 근데 오늘 짜장면집 문 닫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때부터 그 양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기차를 운전한다. 기관차는 그냥 앞으로 가면 돼. 기관차가 뒤로 가는 일은 없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질, 입자, 힘, 운동량으로 내려갈수록 위쪽을 판단 안 해. 요것만 판단하는 거야. 맨 위에 있는 양방향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보스가 더 많이 판단해. 실제로 5배로 더 많이 판단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자본주의가 더 많이 판단할 까지만 자본주의는 사장들은 판단을 안 해. 이건 아침에 딱 불러 모아가지고 야 새끼 하고 한번 욕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마누라 빼고 다 바꿔. 그리고 뭘 바꿀까요? 알았어. 나 몰라. 그다음부터 아무 판단 안 하는 거야. 그냥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이거 하나만 하는 거라고. 방향만 알려주는 거지. 이 벽을 던지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방향만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밑에 쭉쭉 내려가면서 위쪽을 판단을 안 한다는 거지. 공산주의식으로 이렇게 귀납적으로 역방향으로 가면 모든 판단이 5배로 늘어나. 김정은이나 박근혜 보면 엄청 바빠. 막 돌아다니고 온갖 판단을 다 해야 되는 거야. 판단할 일이 실제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가 비효율적으로 된다. 그래서 이런 존엄과 긴장과 밀도를 세팅함으로써 실제로 그 판단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순으로 쭉 가면 이 평등을 달성해버리면 판단해야 될 게 줄어든다는 거지. 예를 들면
불평등하다면 저 새끼 내 물건 훔치러 간다. 딱 봐야 돼요. 보고 핸드폰을 딱 감추고. 왜냐면 옛날에는 짜장면 배달하러 와서 뭐 하나 집어 갔어. 중국집 아저씨도 보고 있어. 금부치를 하나 싹 넣어갔다고. 그냥 간 게 아니라. 평등을 해버리면 그런 판단해야 될 게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불필요한 판단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일괄타결이다. 그것이 이 위험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으로서 그 대응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다.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답이고, 이런 헷갈리는 문제, 예를 들어 2명을 살려야 되냐, 1명을 살려야 되냐, 딜레마 상황을 계속 엄청나게 많이 주워 모은 것 같아. 내가 책은 안 봤어, 사실은. 안 봤는데, 소문 듣자니 그런 사례들을 많이 모아놨어. 그래서, 야, 정의를 판단하기가 졸라 어렵구나. 쉬워. 정의를 판단하는 건 이렇게 자꾸 부하한테 떠넘기면 돼. 그래서 일괄타결하면 장기적인 대응을 하면 돼. 예를 들면, 얘가 뭔가 말썽을 일으켰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럼, 내년에 판단하자고. 지금 판단하려는 거 어렵지. 오늘 아침에 그 보니까 독일인가 스웨덴인가 어디에서는 시험 날짜를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한국 학부모가 갑자기 시험을 쳐버리니까 선생님 왜 우리 애한테 시험 치는 날짜를 안 가르치고 기습적으로 시험을 치냐고. 그러니까 그럼 미리 공부할 거잖아. 미리 공부할 거니까 공부 못하게 하려고 기습을 해야지. 미리 공부해버리면 그게 시험이냐고. 미리 공부를 안 해야 시험이지. 미리 공부해서 시험 치면 그게 시험이냐고. 완전히 역발상으로 나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 몰아서 판단을 함으로써 판단을 안 하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왜냐면 시험 친다, 공부한다 이러면 그만큼 많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개별적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잘 살았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고, 장기적으로 큰 통자 덩어리로 연동시켜서 판단한다.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그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공리주의다. 공리주의는 사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명성을 얻는다거나 쾌락을 얻는다거나 행복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이걸 숫자로 계량해서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얘는 행복이 37, 얘는 85 막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행복을 총해서 그 부탄 왕국처럼 막 우리는 총 국민 행복도가 1등이야 그러고 막 그렇게 숫자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국민 다 모아놓고 너 행복 100 아니라면 다 사형시켜. 너 행복 몇이야? 그럼 저 100인데요. 그럼 할게요. 저 불행한데요. 그러면 너 사형. 강제로 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지. 쾌락이나 행복이나 명성이나 이런 걸로 그것은 어떤 것이 일의 기성정결 결과고 이걸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계량될 수 없는 거야. 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사회가 긴밀해진 이건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이건 자동으로 해결돼. 그래서 뭐 밀도가 얼마냐, 긴장이 얼마냐, 존엄이 얼마냐 이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이제 비유로 설명해 놨는데 일단 피아노 연주자라면 존엄은 일단 피아노가 좋아야 돼. 한국 영창 피아노는 안 돼. 최소 야마하는 돼야 돼. 두 번째는 피아노가 조율되어 있습니다. 팽팽하게 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아노는 좋은데 조율이 안 됐으면 또 소리가 안 나. 그 다음에는 연주를 잘해야 돼. 피아노도 좋고 조율도 잘 되는데 연주를 꽝이면 이건 이제 뭐 행복이고 뭐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존엄, 긴장, 밀도 이것을 사회의 긴장도를 소통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만약 이게 깨지면 이 사회 구성원들 관계가 느슨해져. 얘하고 나의 관계처럼 되는 거야. 얘 죽어도 내가 곡을 안 해. 곡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고양이 죽었다고 곡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거든. 무덤도 안 만들어주고 무상도 안 갈 거야.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군대 가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다 병살이라 치고 이 얘들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소대장인데 오늘 휴일이다, 일요일이다. 이 사람들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지. 사고나 꼭 병장이 2등분 때려가지고 한 명 막 화장실에서 자살한다고 막 난리나 나. 절대 안 돼. 제일 위험한 게 축구하는 거고, 또 한 놈 다리 다쳐가지고 병원 입원하고 대대장한테 보고해야 돼. 굉장히 골치 아파. 작업시켜. 그렇지, 안 해. 작업시키면 조용히 아무 사고 안 나. 아무 일이 없어. 아니면 뺑뺑이를 시키는 거야. 괜히 터집 잡아서 완전 문장 집합해가지고 막 한 달까지 할까 이러면 부상자도 없고 뭐 자살한다는 사람도 없고 뭐 우리 애인이 도망갔어요 하고 우는 놈도 없고 다 조용해. 그냥 굿굴 자. 근데 편하게 해주고 그냥 야 PS 가서 먹어 하면 또 막 싸워가지고 하면 더 깨져가 울고 오고 난리 난다니까. 이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방향으로 몰아가야 된다는 거지. 방향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DJ 때는
IT 붐이 일어나서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서 그럼 범죄도 줄어들고 모든 게 조용해져 자살도 별로 없고 막. 근데 지금은 사회가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막 성재기 같이 한강씩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개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막. 그 사회가 어떤 역동적인 기운이 있을 때는 그 사회가 가는 방향이 있어. 일단 뭐 개화시대라면 여러분들은 야 우리 조선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다 왔을 거 아니야. 그 조선 사람 또 만주로 가보자 하고 막. 그래서 사회가 이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무리한 게 침략이라고. 왜냐하면 방향성을 주면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굉장히 잘 돼. 막 서로 틀어져가지고 삐져있던 사람도 조선을 침략하자 하니까 갑자기 화해해가지고 막 서로 친구 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사회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면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빨라져서 다리 부러지는 사람도 없고 뭐 애인이 어떻게 됐다고 화장실에서 자살한다고 그런 사람도 없고 이등병하고 병장하고 싸워서 막 총기 사건 이런 것도 없어. 그럼 그렇게 방향성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IT 붐이라든가 뭐 박근혜가 좀 창조경제 떨고 있는데 경제적인 일단 옛날 박정희 때 같으면 뭐 중동 붐 같이 붐을 이루는 거고 사회적으로는 패션, 스포츠 또 전두환의 그것도 빨라 뭐 3S 정책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향을 주는 일배 방향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내가 보니까 빠빠빠지 그 뭐지? 크레용팝도 국정원 공작에서 어떤 사회를 그 방향으로 헬렐레 하는 어린애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어떤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뭐 딱 보면 외색이거든. 그 일본이 옛날부터 했던 거라고. 옛날부터 뭐 우리 개화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박근혜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조용하게 만들려면 이 방향으로 한번 몰고 가야 된다. 그래서 빠빠빠로 막 가는 거야. 내가 그 노래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한 음모가 아닐까. 진정한 방향은 문화라든가 뭐 설국열차처럼 혁신적인 문화를 전파해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방향을 끌고 해야지 그런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런 얍삽한 걸로 방향을 주려고 하면 전두환 꼴 난다. 결론은 이 소통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관계를 굉장히 긴장된 관계, 밀도 있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생각하면 긴장이라고 하면 막 담임 선생님이 막 혼내고 군대에서 소대장이 막 혼내고 이런 걸 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긴장하는 게 어떻냐고. 선생님이 첫날 밤 이야기하면 제일 긴장해. 내가 말하는 긴장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이 긴장은 그냥 막 소대장이 막 완전 군장 집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내 첫날 밤 이야기 해줄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사회가 서로 이 예민한 상태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럴 때 이 사회가 온, 오프, 그 대칭 구조를 비대칭으로 통제할 수 있다. 평등이라는 게 뭐냐면 스위치 이 N극 그 온과 오퍼가 50도 50으로 되는 거라고. 이런 구조가 돼야 비대칭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 우리가 스위치를 켜거나 끈다는 것은 대칭 상황을 비대칭으로 만드는 거라고. 문제는 사회가 불평등할 때는 이미 비대칭이야. 이미 비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스위치를 끄는데 안 꺼져. 일단 여기 부자가 있고 여기 가난뱅이가 있는데 부자한테 딱 줬어. 근데 아니, 가난뱅이한테 딱 줬어. 근데 이미 이쪽에 가 있는 거야. 우리 사회가 그렇거든. 이렇게 줬는데 바람이 씩 불어지나. 분명히 이 사람한테 줬는데 이러고 있어. 이런 비대칭 구조가 돼 있다고. 그래서 불평등하다는 것은 그 통제가 안 된다. 분명히 강자하고 약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 50대 50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자에게 돈을 주고 약자를 후원해도 결과를 보면 다 부자한테 돈이 가 있다고. 깔때기로 싹 가져가. 그런 구조를 이런 장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대칭 구조로 만들어서 비대칭으로 통제할 수가 있다. 대칭과 비대칭이라는 말은 상당히 헷갈리는 말이라서 비대칭 행동을 해야 오히려 대칭이 된다는 거지. 대칭을 한 다음에는 대칭 상태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비대칭으로 조작을 해야 돼. 스위치를 온과 오퍼를 50도 50으로 딱 교착시켜야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50도 50으로 딱 되면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가지거든. 그때 그것을 비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가 통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정의를 해서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의를 도 없고 평등도 없으면 사회가 콩가루 집안이 돼서 통제가 안 돼.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면 조까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 그렇다고 박근혜가 우리 창조경제 합시다 조까 그런다고. 안 되잖아. 입으로만 창조경제를 하고 있어. 왜냐면 창조경제 전문가들이 다 야당에 있거든. 다 여기 다 창조 전문가들이 있는데 박근혜가 무슨 창조를 하겠냐고. 결론은
부자와 강자 사이를 평등한 구조로 만들어서 서유치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그 비대칭으로 사회를 통제해야 된다. 그것이 장기적인 대응이고 일괄타결이고 폭넓은 대응을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어떤 한 가지 판단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최근에 보면 진보 쪽이 너무 많은 걸 통제하려고 해요. 일단 뭐 구럼비도 해결해야 되고 낙동강 녹조라떼도 해결해야 되고 이게 일이 한 100가지 밀려 있어. 정권 교체 한 방으로 해결하자는 거야. 근데 진보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는 전혀 관심 없고 구럼비만 하면 된다. 막 거기에 목숨 건 사람 너무 많아. 정권을 교체해야 그걸 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몰아서 한 방울 하자. 이게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그게 정의다. 몰아서 한 방울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의다. 이상. What can I say?